직장인의 꿈, 직장인의 소망, 많은 직장인들이 원하는 칼퇴가 있죠. 칼퇴 잘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다면? 칼퇴는 포상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나는 칼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회사나 내 직종, 직군에 따라서 칼퇴가 어려운, 안 되는 직종, 직군도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찾고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내가 왜 칼퇴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칼퇴를 잘하는 사람들의 능력치를 이렇게 봤을 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칼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에 대한 명확성이 있는 사람들, 즉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칼퇴를 잘한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아마 대부분 동일할 것 같은데, 내가 내일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혹은 대표가 갑자기 와서 무슨 일 해달라, 이것 좀 하나 해달라 이러면서 막 되게 우왕좌왕하고 일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자주 펼쳐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끝냈는지가 헷갈려지고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칼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잘 흔들리지 않아. 대표들이나 혹은 팀장, 내 위에 사수들이 무슨 일을 시켜도 그냥 그거 빠르게 줘버리고 다시 내일을 한다던가, 혹은 이거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어려워요, 명확한 거절을 할 수 있다던가, 그 거절도 땡깡이 아니라 근거만 되면 사실 시키는 사람들도 알겠으면 다른 사람 시킬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 다시 내 일로 돌아와서 분명히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칼퇴를 잘하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칼퇴를 잘해. 물론 막 대표님 제가 이 일하겠습니다, 팀장님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런 능동성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절대 퇴근을 못하지. 내일이 안 끝나는데 앞에 말했던 1번이 잘못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한다 치자. 그러면 뭐 우리가 행사를 준비해, 아니면 영상 컨텐츠를 찍어. 그러면 A란 일을 할 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끝나겠다, 이런 로드맵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로드맵을 알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팀장님, 사수분들이 이거 해 라고 해서 진짜 딱 그것만 하고 멈추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나중엔 절대 칼퇴를 못해. 왜냐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1번의 능력치가 길러질 수가 없고, 프로젝트라는 거는 기한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쏟아지기 마련이란 말이야. 이때도 퇴근이랑 점점 더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일이 진행이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나한테 A라는 일을 시켰지만 이 A가 끝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이 로드맵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분배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명확하게 로드맵을 세우고 그 일에 맞춰서 시간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퇴근을 분명히 잘한다. 물론 그렇기도 해. 경력이 없는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을 그릴 줄 모르잖아.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못할 때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꼭 팀장님이나 사수, 대표가 왜 시키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그런 일 하냐고 이렇게 꾸짖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눈 딱 감고 버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그때 꾸지름 듣더라도 내가 책임질 게 없어. 그냥 해먹고 이게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게 저래서 안 되는구나, 그건 절대 나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가 빠르게 능력치를 쌓아 올리고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경력을 쌓는 게 낫지, 괜히 또 꾸지름 들을 바에는 아무것도 안 하지 뭐, 그냥 나한테는 A만 시켰으니까 A만 하지 뭐 이래버리면 나중에 일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을 땐 더욱더 칼퇴를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퇴근 준비에 대한 루틴이 있는 사람이야.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말도 되게 많이 돌더라고. 퇴근하기 30분 전에 이제 퇴근 준비를 하는 게 맞냐? 여기서 말하는 퇴근 준비는 내가 말하는 퇴근 준비랑은 다른데, 버스 시간표를 본다던가 지하철, 노선도를 본다던가 친구들과의 술 약속을 잡고 뭐 집에 가서 뭐 먹을지 고민을 하고.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대표인 나도 생각을 해보면 퇴근 30분 전에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일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로봇가 아니고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시스템 온오프 하듯이 할 수 있겠어. 다만 진짜 그럴 땐 그냥 퇴근 30분 전이나 한 15분 전 이럴 때 그냥 오늘 내가 무슨 일까지 했는지, 어디까지 처리됐고 뭐가 조금 처리가 안 됐는지, 그리고 다음날 왔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미리 거기에다가 시간을 쓰는 게 진짜 효과적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오늘 우선순위의 일을 어떻게 잘 처리했는지, 어떤 게 조금 미흡했는지도 명확히 보이고, 그걸 다음날 우선순위로 처리할지 이때 녹여서 처리할지도 체크할 수 있고, 다음날 일을 시작할 때도 바로 시작할 수가 있고 남들보다도 시간을 더 빠르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막 회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해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빠르게 끝내는 게 나한테도 이득이란 말이야. 그래야 칼퇴를 하잖아. 근데 이 칼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로드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퇴근 준비를 할 때 명확한 퇴근 루틴을 만들어라. 그러면 칼퇴에 매우 가까워지고 칼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특히 대기업은 이게 시스템으로 있단 말이야. 무슨 일까지 하고 내일은 무슨 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시스템을 세우고 내가 스스로 하는 습관을 만들면 분명히 칼퇴는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총 3가지가 칼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많은 직원들을 만났고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 3가지가 진짜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 근데 이거 말고도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칼퇴 잘한다, 이렇게 해야 칼퇴한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칼퇴도 능력이다. 그 능력을 키워서 우리 모두 칼퇴합시다.